타코 콥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주방에서 남은 야채로 만든 샐러드라는 뜻의 콥샐러드에 멕시코 타코 요리를 접목시켜서 이 타코 콥샐러드가 생겼습니다. 이 타코 콥샐러드는요, 또띠아에 싸먹는 타코가 아니라 타코에 들어가는 재료를 샐러드와 함께 버무려 먹는 요리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사워크림 드레싱을 곁들여 먹는데요. 타코 콥샐러드와 사워크림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 샐러드에 달걀을 삶아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달걀은 삶으실 때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서 삶는 게 좋습니다. 식초를 넣게 되면 달걀의 단백질을 훨씬 더 빠르게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걀을 삶을 때는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달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은 다음에 센 불에서부터 끓여서 끓기 시작하면 12분 정도 완숙으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찬물에서부터 삶았는데 달걀이 계속 깨진다 하실 경우에는 이 온도 차이 때문이거든요. 달걀은 냉장고에 찬 온도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열에서 끓일 경우에는 달걀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미리 달걀을 미지근한 물에 볼에다가 해서 살짝 온도를 높여준 다음에 냄비에다 끓여주시게 되면 훨씬 깨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달걀을 삶으신 다음에는 살짝 달걀을 깨서 찬물에다가 담가서 까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이 저희 단체 급식에서는 맞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 공산품으로 나오는 메추리알을 이용해서 콥샐러드를 좀 변형해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리를 제가 하는 재료로는 원래의 그 음식을 요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달걀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급식에서는 메추리알을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는 먼저 달걀을 냄비에다가 깨지지 않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달걀이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금과 달걀의 응고를 돕는 식초를 넣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삶아진 달걀은 충분히 찬물에서 담가서 여열을 빼주셔야 달걀의 녹변 현상도 막을 수 있고요. 달걀이 훨씬 더 탄력 있게 삶아집니다. 이렇게 삶아진 달걀은 찬물에 그냥 담그시기보다는 살짝 달걀을 이렇게 그물가게 깨주신 다음에 찬물에다가 담가 주시면은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껍질을 손쉽게 까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닭가슴살을 삶아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닭가슴살은요, 사용한 조리기구들은 충분히 씻고 사용하셔서 교차 오염을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닭가슴살 조리 시에 사용하신 장갑은 충분히 빠르게 교체하셔 주셔야 합니다. 닭가슴살을 삶을 때는 충분한 물에다가 먼저 소금을 넣어 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청주나 아니면 맛술을 이용해서 끓는 물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이때 당연히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맛술이나 청주를 넣고 끓여 주시게 되면은 효력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이제 맛술이나 아니면 청주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바글바글 끓게 되면 닭가슴살을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익혀 주시는데요. 이때 익힐 때는 안까지 충분하게 익을 때까지 삶아 주시고요. 다 삶으신 다음에는 건져서 찢어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 중에 양상추, 양파, 방울토마토는요, 세척 후에 야채 소독액인 100ppm에 5분간 침지하시고요.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헹궈서 준비합니다.
소독액 농도는 패스페이퍼를 이용해서 농도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셔야 하고요. 특히 결구된 양상추나 그리고 양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씩 떼어서 세척 후에 소독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를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먼저 입자 있게 다져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양파를 대량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갈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컵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양파의 식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입자 있게 다져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입자 규격 정도는요, 한 0.2에서 0.3 정도로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0.2, 0.3 정도로 다져진 양파는요, 그릇에다 담아서 샐러드에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스에도, 사워크림 드레싱 소스에도 일부 들어갈 테니까요.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도록 할 거고요. 다음 방울토마토를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작으면 2등분 해주시고요. 크기가 좀 클 경우에는 이렇게 4등분 하셔서 성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용할 재료들 중에 공산품 재료들은요, 한번 식품첨가물 등의 유해한 물질들을 소독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 주셔야 됩니다. 댁에서 드실 때는 대부분 그냥 통조림 음식은 바로 드시는데요. 이렇게 단체 급식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대신에 대체 재료로 메추리알을 사용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메추리알도 끓는 물에다가 살짝 한번 데친 다음에 찬물로 씻어주시면 되겠고요. 올리브라든지 옥수수 콩 같은 경우에는 소독은 하나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은 맛있는 맛이나 식감이 물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끓는 물에서 넣었다가 바로 건져서 충분히 찬물에다가 식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량 사용 시에는 당연히 손질된 이 상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냉동 아보카도 다이스 상품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얼리지 않은 게 더 고소하고 풍미가 좋지만 당연히 프레시 상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손질하시거나 숙성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그 프레시 상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실온에서 숙성시켜서 초록색 겉면이 검게 변하면 키친타올 등에 습하지 않도록 쌓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냉동 아보카도 다이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척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은요, 노른자가 흐트러져서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급식으로 조리하실 경우에는 메추리알을 성형하지 마시고 아까 데쳤던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달걀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에그 커터기에다가 달걀을 넣고 등분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재료인 사워크림은요, 생크림을 발효시킨 시큼한 맛이 나는 소스입니다. 이걸 대체하실 경우에는 요거트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요네즈, 레몬즙, 그리고 파슬리 가루인데요. 이 파슬리 가루 같은 경우에는 미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통후추인데요. 이 통후추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매운맛이 분후추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가감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설탕, 소금, 양파 이렇게 재료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먼저 양파를요, 2큰술 정도를 넣어 주시고 설탕 깎아서 3 작은술을 넣어 주겠습니다. 소금은 1 작은술 넣어 주도록 하겠고요. 후추는 분후추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한 8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는데 배후추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통후추를 으깨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적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레몬즙을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사워크림이나 요거트에는 시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셔서 가감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한 작은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슬리 가루는 반 작은술 정도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다음 사워크림은 3큰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요네즈는요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넣을 텐데요. 저는 2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섞어서 사워크림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삶아진 닭가슴살은 이렇게 결대로 찢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결대로 찢으실 때는 살짝 닭가슴살이 뜨거울 때 찢어주셔야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가늘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늘게 찢은 닭가슴살은 그릇에다가 옮겨 놓고요. 여기에 타코 시즈닝이라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타코 시즈닝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닭에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는 다시 한번 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열 처리를 바로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바트에다가 담아서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냉장고 하단에 넣어주셔야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보관하신 닭가슴살 양념한 것은요 팬에다가 한번 볶아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팬에 볶으실 때 대량 조리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80도 건열의 오븐에다가 펼쳐서 5분 정도 구워주시면 편하게 조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열된 팬에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살짝 코팅될 정도로만 아주 약간만 둘러주시고요. 다음 양념 타코 시즈닝에 닭가슴살 양념해 놓았던 것을 가볍게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한번 익혀서 양념을 한 거기 때문에요. 오래 볶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살짝 뜨거운 열에다가 양념이 안으로 배일 수 있게끔 정도만 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팬에서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오븐 180도 온도로 맞춰놓은 건열 오븐에다가 5분 정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볶은 닭가슴살은요 키친타올에 한번 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상추나 방울토마토 등의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타공판을 이용해서 대량 물기를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요. 양상추부터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양상추는 칼로 써시게 되면 갈변되기 쉽고 이게 또 시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결대로 손으로 찢어서 한입거리인 3에서 3.5 정도 규격으로 찢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물기를 뺀 양상추부터 먼저 저는 그릇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대량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릇에 한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담아서 주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바트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 방향으로 열을 지어서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반찬 용기의 경우에는 재료별로 구분해서 색감에 맞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적인 면에 플레이팅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생야채와
익힌 단백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섞지 마시고 각각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닭고기를 제외한 재료들을 섞어서 컵에 담으시고, 그리고 닭고기와 드레싱은 별도로 제공하시면 좀 더 빠르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처음에 저는 양상추부터 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재료들을 열을 지어서 맞춰서 담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달걀이 아니라 단체급식의 경우에는 메추리알을 사용해서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색감이 저 같은 경우에는 담을 때 겹칠 수 있는 노란색 계열은 각각 담아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모양이 보기 좋게 일렬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코콥 샐러드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나초 칩을 같이 제공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콥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샘플로 담긴 했지만, 단체 급식에 제공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빠르게 제공하실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위생, 익힌 단백질과 생야채가 섞이지 않게끔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